TF라고 볼 수 있죠. 호호, 뭐죠? 1월 1일 신청이 되면 1억씩 넣어준대. 용돈식으로. 많이 재력이 좋은 것 같다. 용돈이 1억이요? 야, 어마어마한데요? 와. 최소한이 1,000억 이상만 해도 1,000억이요? 완전 엄청난 거 2,100억.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녀가 발을 딛는 곳엔 언제나 돈이 따랐습니다. 진짜 의미 돈이 어디 있어. 2,100억 원, 재벌가 막내딸의 비밀. 그녀는 대체 누굴까?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씩 짓고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현우 씨가 살아온 세계에서 돈은 땀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17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제 주위 지인들도 제가 얼마나 독하게 악착같이 산지 알아요. 진짜 뭐 택시 운전부터 뭐 공사판, 뭐 조선소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돈의 소중함도 알고 이거 쓰면은 얼마나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정말 고생 많이 했겠네요.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의 보상이었을까? 현우 씨에게 비처럼 다가온 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수빈이었습니다. 3년 전 SNS에서 만나 운명같이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 그녀의 심성에 마음을 빼앗겼다는데요. 아, 얘가 엄청 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귀게 됐죠. 그래갖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오빠 어차피 엄마가 돈 주면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니까 그냥 오빠 지금부터 일하지 마. 엄마가 돈 준다 했으니까 최고가 될 거니까 앞으로 제일 좋은 것만 해. 비싼 것만 하고 다니고 다 좋은 것만 해. 야, 모든 사람의 어떤 로망 같은 거네요. 한 달에 막 3천만 원, 4천만 원씩 막 쓴 적도 있고 한 달에 3, 4천만 원이요? 이 쇼핑백을 이렇게 드는데 이 팔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무거우면 들지 못하게 쇼핑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다 전부 다 명품. 일반 브랜드 하나도 없이. 백화점 이러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 에스컬레이터 딱 내려가면 밑에 여기 보고 그렇게 쇼핑한 사람 어디 있어요? 와. 사랑보다 더 빠르게 물들어간 사치. 그녀의 애정 표현은 남달랐습니다. 지금 엄마가 건설회사를 하나 차릴 건데 대한민국에서 엄청 대기업 같은 건설회사를 차릴 거다. 근데 거기에 회장을 오빠로 하고 첫째는 막난이라 엄마가 오빠한테 엄청나게 기대가 크다. 오빠한테 좀 많은 걸 맡기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집안도 좀 오빠가 좀 책임도 좀 지고 그러기를 원한다.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 회장 자리도 줄 만큼 그녀의 집안은 대단하다는데요. 이야. 그저 농담인 줄만 알았던 그녀의 재력은 어머니의 연락이 오면서부터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농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야, 돈 많은 게 스트레스라고요? 스트레스 받죠. 돈 좀 많으면 좋겠는데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꿈에 그리던 신혼집까지 보러 다닌 두 사람. 초호화 타운하우스들이었습니다. 와. 이야. 집이 그냥 가면 입 벌어져 그냥. 그냥 가보니까 머리 하얘져 오더라고. 의심할 것도 뭣도 없고 그냥 와 여기서 내가 산다고? 너무 좋잖아요. 그 후로도 계속된 예비 장모님의 연락. 금액이 계속 커져요 갑자기 300억 됐다가 500억 됐다가 300억?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안 믿겨지는데요? 800억 됐다가 1000억 됐다가 계속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에는 2100억. 얼마요? 2100억. 나에게 2,100억이 생긴다.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액수. 현우 씨의 삶에 소위 펜트하우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사위한테 2,100억을 줄 정도면 집에 재산이 암만 못해도 4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만의 계산법이 있어요, 지금.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다 이건희 재산이 그때 당시에 8조 8천억이라는데 지금 엄마가 1조 있다가 대한민국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인터넷에 가엄마 이름 몇 번 쳐봤어요. 안 나와.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재력. 하지만 재벌가 명단에 당당히 이름 올릴 수 없는 비밀 재벌이었던 걸까? 더 드라마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점 사장님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산 그일. 까노니콘을 했습니다. 105만 원 정도 하는 결혼 예복을 맞추신 거예요? 웬만한 이제 자산가가 안 입시면 보통 결혼식이나 나가는 좀 고가 원단입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청와대 갈 일이 있으시다고 청와대요?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잖아요. 집안이 대단하네요. 네, 청와대에 식사 자리가 있대요. 막 뭐 어디 대건설이며 뭐 우리나라 유명한 건설사들 뭐 회장들이랑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식사 뭐 그게 있대요. 그 사업 뭐 이야기할 것도 있고. 회장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인생 최고의 초대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의 문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돈 이야기에 그냥 묻혔나 봐요. 그런 의심마저 그냥 그게 그냥 홀려버린 거예요. 통화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엄마랑요? 네,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오로지 메신저로만 이루어진 대화. 응? 액수가 큰 게 이체하고 또 이체하면 조사받아야 본 게 할머니 때문에 조사 들어온다. 그거 끝나면 누구한테 이체해줄게. 공항인디 개랑돼 갖고 잡혀있다 야. 하하, 자, 야. 흑산도 배에서 일하는 애국인 애기가 바다에 빠져불어서 부사 나온단 게 흑산도 가야 된단 게 시신을 못 찾아갖고 칭합다 야. 바다에 빠진 사람 찾을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된 게. 참 이게 뭐죠? 좀만 기다려. 급하게 하면 뭐든지 안 좋다 야. 제작진은 수빈 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두 메시지를 분석하면 답이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짧게 단어를 짧게 씁니다. 그죠? 단어를 다 짧게 쓰고 뒤에 이제 보시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최소한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서 상당히 길게 써요. 이거요. 보시면 그냥 차이는 보셔도 좀 알아요. 있어 보이는데요? 띄어쓰기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패턴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습관 이런 단어를 좀 써요. 문체 감정 결과 수빈 씨가 보낸 메시지와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특정 단어와 표현들이 동일하게 반복됐습니다. 비슷합니다. 진짜 보면. 지금 시간대를 잘 보세요. 새벽입니다. 내용이나 어떤 뭐 그 글쓰기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띄어쓰기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빈 씨 혼자 1인 2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참 1인 2역이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야, 한 사람 역할도 힘든데 엄마 역할까지. 청와대에 식사 자리가 있대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식사 뭐 그게 있대요. 홍어잡이 어선의 90%가 자기 아버지네 소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다면 그녀가 했던 말들도 모두 가짜였을까? 그게 만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녁 초대라고 하시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하셨다, 불러서 만찬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검색이 가능하신 거예요. 일반 사람 청와대 만찬은 쉽지가 않죠.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이 예정됐던 날짜로 검색해 봤지만 만찬 일정은 없었습니다. 흑산도 홍어잡이 어선의 90%를 소유한 뭐 사업가다. 큰 홍어잡이들이 7척 있습니다. 아직 작은 배까지 해서 12척이네요. 라는 이름이나 라는 이름의 그 두 분 명의는 없습니다. 흑산도 홍어잡이 배 90% 갖고 있다면서요. 그녀의 거짓말은 결국 꼬리가 잡힌 걸까요? 이 남편 모든 걸 다 속였어요. 처음부터. 그냥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어허.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녀가 실제 재력가처럼 돈을 쓰고 다닌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거짓말이면 재벌가 딸이 아닌 건데. 아니 근데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거죠? 매일 오다시피 하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왔어요. 굉장한 VIP라고 볼 수 있죠. 저 직원이 지금 안고 있는 강아지 보이시죠? 저게 바로 수빈 씨의 반려견입니다. 강아지도 대신 들어주네요. 뭐라 해야 되지? 가면을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마치 한 배우가 1인 2역을 하듯 VIP가 되기도 빚쟁이가 되기도 했다는 그녀. 에? 오늘도 전화 와서 차비가 없어가지고 전화했고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그래갖고 한 1, 20만 원 정도
제가 그냥 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그게 나한테 VIP니까. 매번 월세 낸다고 저한테 월세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월세 50만 원만 빌려가고 왜 돈이 많은데 빌려요? 돈을 우리한테. 우리 카드 쓰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남자들에겐 재벌가 막내딸이었던 그녀가 어쩌다 돈 10만 원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건지 재벌가처럼 행세하면서 20만 원 빌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심지어 월세까지 빌렸잖아요. 베일에 쌓인 그녀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수빈 씨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문 앞에 수빈 씨 앞으로 온 대부업체의 우편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선 기척조차 없는 상황. 매일 힘드니까. 에베이트에서 매일 해가지고 2년씩 전세 내줬던 집이죠. 늦어도 10월 15일까지는 15일 전에 나갔다는 뜻이지. 이게 작년 10월달 그 전에 비었던 것 같은데. 10월 전에요? 그러니까 재벌가 행세를 했던 시기에 임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뭐야? 과거 수빈 씨 아버지가 운영했다는 횟집을 찾아가 봤지만 횟집은 이미 사라지고 건어물 가게가 들어서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 원래 횟집 자리였는데 한 2년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2년 지금 3년째예요. 부모랑 이렇게 계속 했는데 썰고 뭐 이제 하다가 안 해버리고 장사가 안 쓰러져 버리고 가고 그대로 안 했었거든요. 여기 하시다가 그 쓰러진 지가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어요. 지금 혼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사장님 혹시 외제차예요? 차는? 뭘 외제차요? 똥차대. 황당해 하는데요. 홍어잡이 해서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맞는데. 아하. 1천억 되면 그래도 그 정도 재산은 거의 나이죠. 그녀는 왜 이런 거짓을 만들었던 걸까요? 여기 저는 다 아버지, 어머니, 친오빠, 작은오빠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일하다가 이제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에다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지 누워있는 아버지를 또 어떻게 해갖고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3천을 땡긴다고 저한테 전화를 대신 받으라 그랬다니까요. 지 아빠인 척하고. 아이고. 전세 아파트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 계약금도 없어갖고 이제 그 전화해갖고 막 중매 사내 돈 그만 써라 막 하면서 제발 막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막 전화 몇 번 오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수빈 씨는 눈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낸 그녀. 그녀는 현실과 동떨어진 다른 세계를 전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럼 다시 다 내놔, 내 돈으로 한 거. 뭐라고? 다 내놓으라고, 내 돈으로 한 거. 네가 좋아서 네가 사준 것을 헤어져갖고 다시 다 내놓으라고? 이게 네가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건 안 가져가야 돼. 내가 뭘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자는데 안 할 거면 네 변호사 하고 내 지급 명령 이런 거 다 날라갈 테니까 준비해 그냥.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른 사실들을 그녀에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시죠? 네, 저 안녕하세요. 저 MBC 조철영 PD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뵙고 싶은데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게. 이쪽으로 오시면 연락 좀 주실래요? 당장 만나자고 하는 거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가 봐요. 너무 화려한 빛은 때론 눈을 멀게도 합니다. 많은 이들의 시야를 가려버린 그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그럼 인터뷰를 해볼까요? 네네. 뭐 본인들이 저한테 뭐 피해를 당했다거나 뭐 사기를 뭐 당했다거나 하면은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면 되지. 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이게 제보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그분께 좀 의구심을 갖게 했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가져가가지고 뭐 사기를 쳐서 가져가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사기꾼이죠, 저. 당연하죠. 피해는 제가 당하고 마음 다 주고 결국 또 버림받고 그게 반복이었어요. 저는 그냥 결혼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냥 오로지 조건 없는 제 편이 필요했어요. 그녀가 막대한 돈을 지불해서라도 꼭 필요했던 건 자신이 쌓아올린 세계를 함께 완성해 나갈 그 누군가였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가짜 세계를 만들어서 내 편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식사 자리 이런 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아, 진짜 얘기되던 것들이고? 네. 저희가 이미 사실 그 확인했는데 식사 자리는 똑같이 누구누구가 초대되는 얘기하네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2,100억까지 해주겠다고 누구한테요? 그 씨한테 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2,100억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나는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어머니 정확하게 뭔 일 하세요? 좀.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잘 이야기하다가 왜 저럽니까 갑자기? 집안의 재력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흥분하며 인터뷰를 거절하는 수빈 씨. 제가 교도소 갈게요. 그렇게 하고 말지. 저는 이렇게 하면 또 남자한테 지적도 당하고 손가락도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급기야 자리를 뜨는 그녀. 어떤 질문이 그녀를 당황하게 한 걸까? 결혼하면 뭘 사주겠다, 뭘 상속해주겠다라는 약속은 계속했는데 뭐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 거금 주기로 했으면 그걸 받을라 안 받아서 그렇게 했대요? 안 줘서? 받으려고 했는갑네요. 그게 아니 만약에 그랬다 할지언정 예. 그게 고발건이 되나요? 저희는 제보건이 돼요? 제보권은 되죠 당연히. 어떻게 양심 없이 뭐를 또 제보하겠다고 해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조금씩 거짓말들이 늘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그게 거짓말이 진화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스노우볼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거짓말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게 되면 거짓말들이 뭉치게 되고 그게 하나의 어떤 허구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도 더 좋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요. 거짓말이 점점점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세트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걸 어떻게 믿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본인이 휘말리시면 믿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심리적인 이론 중에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며칠만 참으면 나한테 10억, 100억이 들어온대. 훨씬 더 희망적이고 기분 좋아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인간의 뇌는 단순하게 그게 허황되다라는 거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편한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기라는 의심보다 행운에 더 기댄답니다. 그래서 유혹에 약하고 쉽게 속을 수도 있는데요. 가짜로 만들어진 세계는 곧 무너질 모래성일 뿐입니다. 세상의 대답이 다른 이유는 그녀가 진정한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